아 그래 빨리 해라. 그런 편이다. 한번 우울해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전혀 그렇지 않아. 빈둥거리면서 에이 그렇지 않다. 상황에 따라 나의 행동과 태도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 그렇다. 드디어 다쳤습니다. 아 진짜 힘드네요. 한 87분 예상 시간이라고 했는데 뭐 체감은 거의 뭐한 1시간 반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쉽지 않네요. 이게 유형도 엄청 다양하고 물론 제가 이거 하나만 남았으면은 엄청 진짜 열심히 쳤겠죠. 온몸에 긴장을 하면서 미리 연습하는 것도 있습니다. 연습할 수 있게끔 해주고 참 좋은데 인간이 간사한 게 이미 선택지가 여러 개 있고 더 좋은 선택지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대충 쳤습니다. 뭐 붙지 않겠죠. 설마 이거 붙여주면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진짜 힘들었어요. 하여튼 고3 동풍 중에 하나인 풍산 저를 이렇게 경력 면접을 해서 붙여주고 인성검사까지 치게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영광입니다. 굿. 취업 준비를 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인드 세팅. 물론 저의 주관이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지 말기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뭐라도 하기. 지속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다 보면 서류, 자소서 쓰는 것부터 진짜 까다롭고 기업 분석 어떻게 하지? 산업 분석은 어떻게 하지? 야, 면접 큰일 났다. 인적성, 귀찮은데. 막상 처음에는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나 잘할 수 있어 하다가 이번에는 한 요 정도에서 의미를 두고 다음에 진짜 제대로 할래. 이렇게 되면 정말 두루마기 휴지 돌리듯이 시간이 훅 가버립니다. 하다가 끝나요. 그러지 말고 끊임없이 서류를 넣고 공고 있나 항상 체크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 그 다음에 나는 그냥 뭐 하고 있어 라고 자위하기보다 진짜 실제로 무언가를 해야 되겠죠. 정말 그 행동에 옮겨져야 됩니다. 계획 세우고 뭐 어디가 좋다더라 어떻게 정보를 얻었어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서류를 내가 계속 쓰고 그 다음에 회사 분석을 하고 인적성도 정말 꾸준하게 계속 공부하고 부족하다면요. 머리 좋으면 why not? 그 다음에 면접 준비도 내가 부족하다면 끊임없이 스터디를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 회사 동기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절반 이상은 이제 이직을 했습니다. 아니면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꿈을 찾아서 떠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공통점을 보면 정말 계속 끊임없이 도전했다는 겁니다. 횟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제 동기 중에 삼성전자를 이제 이과 친구인데요. 정말 가고 싶어 해서 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같이 SK1도 준비했고 현차도 준비했고 다 준비했어요. 떨어진 최종 면접만 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8번을 보기 위해서 연차도 진짜 아껴 쓰고 거의 매진을 했다는 거죠. 개인적인 그런 쉬려고 연차를 낼 적이 없다는 거죠. 이미 이런 것들 준비할 때 인적성이나 뭐 관련된 정보는 다 꿰뚫고 있습니다. 문제집도 받았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고 이 친구뿐만 아니라 제일 친했던 동기 중에 한 명은 또 SK에너지를 갔습니다. 이 친구도 한 번에 간 게 아니죠. 현차도 떨어졌었고 끊임없이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떨어지는 친구들 보면서 뭐 저렇게 고생하냐 라고 싶기도 했지만 안 되더라도 끝까지 하는 애가 결국 되는구나. 정말 끝까지 뭐라도 액션을 취하는 애가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 친한 친구도 면접이 8번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직을 계속했어요. 처음에는 신영에 있다가 옮기고 결국에는 통신사 중에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고향 친구들을 봐도 이건 비단 취업뿐만 아니라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나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 학벌이 안 좋았던 애들, 근데 거기서 다시 준비해서 다른 편입을 하던가 아니면 다시 시험을 준비해서 약사가 된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에서 정말 친했던 제 친구는 오수 불패의 신화로 결국 오수를 해서 한의대를 가서 이제 국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은 회계사 시험 사유예였는데 결국 이거를 2차 때 두 번째 칠 때 다 합격을 했습니다. 당시에 안 좋은 일을 겪기도 했지만 멘탈을 다 잡고 정말 이 친구를 보면 맨날 술 마시고 같이 노는 친구지만 항상 귀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구독자분들 이러한 조그만 데까지 와서 요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제가
드리는 뭐 면접 스터디라든지 자소서 피드백이라든지 그걸 참고를 해서 할 정도면 정말 간절하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했고 해외 영어 검색해서 밑으로 계속 내려다 보면 제 채널이 보였겠죠. 그래서 뭐 제가 도움을 드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런 분들은 뭘 해도 이 채널을 안 봤어도 결국에는 합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가신 분들도 있고 뭐 약간 아쉽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취업하기 진짜 힘든데 특히나 문과는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신입은 진짜 가면 갈수록 힘든 것 같아요. 뭐 경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해서 이직도 성공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고 계속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취업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일단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계속 돈만 나가고 일단 돈을 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취업하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산업군, 적어도 산업군과 직무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B2B 해외 영업이에요. B2G고요. 신입으로 넣었을 때는 제가 보기에 나이 때문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신입으로 넣었던 것들이 서류가 정말 많이 안 되는데 경력으로 넣다 보니까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올라간 거는 같은 직무고 비슷한 완벽한 산업군이 같진 않지만 B2B, B2G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제가 지원을 했던 해외 영어 직무는 성공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자소서를 아무리 잘 써도 예를 들어서 제가 해운 물류 쪽이라든지 혹은 IT 쪽에도 영업이 있잖아요. B2C 관련된 데도 있고 뭐 유통, 식품, 인삼공사도 몇 번 넣었었는데요. 다 안 됩니다. 경력인데 왜 안 되지? 제가 보기에는 경력이라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입은 좀 더 포괄적입니다. 하지만 일단 내가 첫 단추를 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어찌됐든 나의 지금 직장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여기에 어느 정도 핏한 사람을 뽑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선업체에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전선업체에서 한 과장급까지 했다고 하면 이미 이 10년 정도 전선 산업에 대해서만 일을 한 거예요. 따라서 어디로 갈 때 한정적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만약에 같은 데라면 이런 거죠. A라는 회사도 됐고 나중에 B라는 회사도 고민하고 있어. 둘 중에 고민하면 너무 행복한 상황인데 여기서 A사는 약간 배터리, 전기 배터리 쪽 아니면 뭐 약간 반도체 이런 쪽에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뭐 석유화학 쪽으로 연관이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 배터리 관련된 업계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놨을 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B사가 예를 들어서 한정된 방금 전에 봤던 이제 풍산, 방산 쪽이다. 방산 쪽은 한계가 있거든요. 산업과 고객이 이미 다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있는다. 좋은 회사면 뭐 계속 있어도 되지만 나중에 가능성, 이직이라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데 있어서 좀 더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늘 말씀드립니다. 서류는 그냥 다 넣으세요. 웬만한데 괜찮아 보이면 다 넣으시는데 이거는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코어 자소서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돌려막기가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에 선택의 순간이 뭐 예를 들어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겹친다. 인적성을 봐야 되는데 겹친다. 아니면 됐는데 둘 중에 골라야 된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첫 단추가 중요하다. 나중에 다른 데로 이직이나 하여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었을 때 좀 더 유망한 산업, 더욱더 업체들이 많은 산업으로 골라야 된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로 합니다. 화이팅!